1950년대 초부터 과학자 사이에서는 소리 없는 치열한 연구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들의 목적은 이것, 인류의 비밀 암호 DNA. 유전자 구조를 밝혀라. 선두주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두 사람은 DNA의 실체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지. 런던의 킹스 칼리지 연구소에서도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의 연구가 한창이었어. 왓슨과 크릭, 그리고 프랭클린과 윌킨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거야. 누가 먼저 DNA 구조를 밝힐 것인가? 그때 프랭클린이 찾은 놀라운 사진 한 장. 하지만 동료 연구자 윌킨스는 프랭클린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왓슨과 크릭에게 보여주었고, 덕분에 왓슨과 크릭은 DNA 구조에 대해 전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발표할 수 있었어. 1953년 4월 DNA 분자 모형 대공개. 인류의 DNA가 이중 나선 구조란 사실을 말이야. 1962년 마침내 왓슨과 크릭, 윌킨스는 노벨 의학상을 받았지만 이 발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프랭클린은 암으로 사망. 안타깝게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 DNA 구조를 밝힌 엄청난 사진을 제공하고도 노벨상을 받지 못한 비운의 과학자 프랭클린. 그녀의 사진은 바로 이것.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엑스레이 사진. 바로 이 한 컷이 과학사를 바꾼 놀라운 발견이 아니었을까? 예.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DNA에 정보가 들어있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눈이 왜 이렇게 생겼고,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고, 뭐 나는 왜 머리가 좋고, 왜 머리가 나쁘고, 나는 왜 운동을 못하고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DNA에 이미 디자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더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DNA를 나눈 형제죠, 그죠? 더 중요한 말은 DNA를 나눈 것도 아니고 같은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가 되는 거니까. DNA는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생명의 생김새, 하는 행동, 생각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자세한 설계도입니다. 생명체의 어떤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흔히 정보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생명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보는 것이고요. 미래로 본다면은 DNA는 정보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질병을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많이 조사가 돼 있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모든 계기가 다 DNA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DNA가 그러면 어떻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이제 DNA 구조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네 종류거든요. 네 가지의 조합인데 이 네 개가 그중에 이 DNA는 이 네 개 중에 뭔지를 하나하나를 다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4개 있는 책이에요. 그럼 그 책 전체는 4개의 글자로만 쓰는 네, 거네요? 네. 보셨어요? 그건 못 보고 걔네들이 내는 시도는 반짝반짝 빛나요. 그거는 볼 수가 있어요. 실험실에 가면은. 디옥시리보 핵산, 줄여서 DNA. 도대체 무엇일까? 인체는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포질과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유전 정보를 담은 염색체가 있어. 그리고 염색체들은 DNA로 이루어져 있지. DNA를 더 자세히 보면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라는 4가지의 염기로 구성된 두 가닥으로 된 나선 구조를 하고 있지. 이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서 있느냐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지지. 겨우 4개의 염기로 다양한 모습의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DNA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가장 놀란 게 우리하고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른 생명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많이 놀랐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식물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을 텐데 뭐 바나나 같은 경우 DNA를 분석해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절반 이상, 뭐 거의 60% 가까이가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초파리 역시 절반이 같아요. 한 50% 같고, 심지어 눈에 아주 우리가 그냥 징그러워하는 회충 같은 기생충도 40% 가까이 같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과 같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뭐 사람이 식물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DNA 차이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또 뭐가 있을까를 사람들이 찾게 됐는데 그 영장류 중에서도 침팬지 또는 보노보라고 하는 침팬지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 영장류가 인류와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은 거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1% 다르다 그러는데 일단은 DNA가요 엄청 많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6 곱하기 10의 9승계예요. 6 곱하기 10의 9승계면은 몇 개죠? 60억 개죠. 60억 개에서 6 곱하기 10의 9승계에서 1%가 다르면 얼마가 다른 거냐면 6 곱하기 10의 7승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6천만 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아주 비슷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퍼센트지로 치니까 이제 1%가 다른 거죠. 1, 2, 3, 4.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DNA가 생명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 DNA,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 전체를 한번 알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인류에 대해서 또는 생명체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상상을 했고요. 그 가장 관심이 큰 대상은 당연히 인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총 염기, 그러니까 DNA를 염기라고 하는데 그 염기의 수가 총 30억 쌍, 그러니까 60억 개가 됩니다. 그걸 모조리 다 읽어들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이 15년 이상 걸렸고요. 2003년에 처음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다 이거는 꽤 옛날 뉴스고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 가격을 그러니까 한 사람 데이터를 읽는 시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어요. 요즘은 뭐 며칠 안 걸립니다. 원래 미국 정부에서 잡았던 목표가 한 사람 서열 분석하는데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하자. 이제 그게 목표였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그 제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그 분야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그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이제, 일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일라가 자기네는 이제 100불, 그러니까 1000불 안에, 그러니까 100만 원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관심이 있냐라고 하면은 1000불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DNA 정보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류의 수준이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DNA를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그 미래의 얘기죠.
한 20년쯤 지나면 진짜로 시간은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미래학자가 아니니까 그걸 예측할 수는 없는데 자기의 DNA 서열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들고 병원에 가면은 아마 이렇게 거기 병원에 있는 의사가 딱 옆에다 꽂아놓으면 이 사람은 뭐 당뇨병 확률이 이 사람은 무슨 약은 주면 안 되고 뭐 무슨 약을 쓰면 효과적이고 뭐 이런 데이터가 아마 한꺼번에 딱 뜰 겁니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그런 세월이 오겠죠. 최근에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직접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조립해가지고 생명체를 만드는 일도 가능해졌어요. 이게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생물학 장르인데요. 그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유전 DNA 정보, 유전자를 가지고 마치 정말로 블록을 쌓아서 뭐 집물학을 만들듯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추어 학자들도 전문적으로 생물학을 연구하지 않는 학자들도 정보만을 가지고선 그 생물학 새로운 생명체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것까지도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경진대회를 여는 곳도 생겼고요. 이럴 정도로 그냥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문턱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과학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평도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이런 생명 창조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열어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본 순간 과학자는 말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틀릴 리가 없다.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비밀이 밝혀진 후 또 과학자는 말했다.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면서 아름다운 영감을 가져온 이중나선. 신비할 정도로 정교한 DNA의 비밀을 푼 인류. DNA 신비를 손에 쥔 우리는 지금 희망의 길과 공포의 길, 갈림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Comforting to know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Religion tries to go and explain it, but when science finds the answer, it'll be perfect and beautiful. It'll be testable and provable.